네, 영남권에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자가격리를 깬 환자에 대한 처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도 개인 위생 철저히 신경 쓰고 계시죠? 네, 어차피 이제 이 코로나의 그 전파는 이제 침에 의해서 체액에 의해서 되는데 그 한번 실험을 하는 걸 보니까 재채기를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한 3m 정도 나가고 3m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체액은 그보다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그냥 기침을 하더라도 재채기 아닌 그래도 한 뭐 2몇 m. 그래서 또 입을 막고 하더라도 한 뭐 1m, 뭐 1m 50 이 정도는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네. 마스크를 반드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30초 이상 이제 꼭 손을 씻게 되고 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이제 얼굴을 가급적 절대로 이제 만지지 않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보도에 나갔지만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신천지 신도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제 신천지라는 곳은 이제 결국 많은 모임이 많은 그런 곳이라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모두 힘을 합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5번 확진자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15번 확진자는 이제 우한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인데 이분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4번 확진자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네. 근데 아직 확진 판정은 이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럴 경우에 접촉자들은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돼.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데 결국 2일 날 자가격리에 있다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근데 확진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그 처제가 3일 후에 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받기 전날 네. 이분이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처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 중에는 이제 절대로 이제 밖에 외부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제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처제 그쪽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이 식사한 처제의 다른 식구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결국 그 격리 대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 외부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외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처벌됩니다. 근데 아무 병이 없는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을 만나러 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처벌은 안 돼요. 근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네. 절대로 외부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외부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서 이제 정부에서 고발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벌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애매하다고 평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금지시켰죠. 접촉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결국 자가라는 것이 이제 자기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문 밖이 어디냐. 결국 아파트에서 옆집으로 가는 것도 이제 결국은 외부냐 아니면 복도만 가는 게 외부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국 외부하고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 외부랑 접촉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가격리 대상자한테 전담 공무원이 항시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 접촉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접촉 경로를 이게 확인하다 보니까 자가격리 대상자가 결국 접촉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확진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서나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또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 처벌을 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게 되나요? 감염병 그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네.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그 수칙이 있는데 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죠. 그 수칙을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00만 원 가지고는 이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그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네. 그 자가격리 대상자의 수칙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반드시 지키게 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여러 번 자가격리 대상자 수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수칙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외부 활동은 금지시키는 겁니다.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 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 체계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확진이 나기 전이라도 네.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 확진 받을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통 14일 이제 요새는 뭐 이게 뭐 21일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적어도 14일 동안은 외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크고요. 이게 이제 침에 의해서 접촉되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바로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병원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병원에 혼자서나 병원에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라든지 또 그 병원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모르니까 네. 병원에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서 보건소에 통제를 받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그 앞에 이제 미리 들어갈 수 있죠. 확인 다 하고 그리고 병원도 결국은 다 통제 받아서 이제 다니고 이래야 되죠.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식사도 혼자 해야 됩니다. 가족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빨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혼자 해야 되고 수건, 물품 이거 다 혼자 써야 되고. 근데 이제 가족 간에도 불가피하게 또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없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또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물론 가족에 대해서 전파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인데 제일 큰 게 역시 이제 접촉 금지죠.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종합해 보면 혼자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예. 통제를 받는 삶을 좀 지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수칙을 만든 데에는 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외부에 지역 사회에 이제 그 감염이 확산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통제가 불가능해지니까 결국은 본인이 외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회에 이 병이 확산될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수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집에서 혼자서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또 전담 공무원이 이걸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번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또 전파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라리 이 감염자들의 그 자가격리 대신 어떤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될 사람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병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국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이제 성구처럼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도 결국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30초간 이 흐르는 물에 손 씻는 거를 생활화하고 손을 씻지 않을 경우는 절대로 이 손을 이제 얼굴을 만진다든지 뭐 입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이때 이제 재채기나 기침이 무슨 난간이나 이런 데 묻어 있으면
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다가 또 그게 또 입에 만지고 그럼 바로 감염되니까 네. 재채기나 기침할 때는 반드시 그 손을 입을 막고 또는 마스크를 한 채로 그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그 배려가 반드시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닌 만큼 나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지켜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